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제너럴 리스크가 온 윤희입니다. 상가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아마추어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네, 팟캐스트 제작하는 불곰PD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불곰PD님이 네, 제가 골랐고요. 인트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이렇게 치고 들어오나? 아,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질문 하나씩 드리려고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의 신간이 나오면 나는 꼭 읽거나 산다. 그런 작가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설 이런 거 말고요. 한 명씩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이정모 관장님하고 인터뷰했을 때 자기만의 서재를 가져야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뭐 그런 맥락도 좀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그 작가는 아니고요. 좀 제너럴리스트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벗어난다고요? 예, 그냥 좀 스페셜한 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서 요즘에 그냥 좀 해결책이 많이 나와서 해결책을 약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에 대한 책. 예, 해결에 관한 책. 네. 예. 몰래 현상학? 정신현상학보다는 이제 법철학 위주로 예, 그냥 두근두근했었어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해겔 르네상스라 그러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읽히는 철학책이고 철학학자인데 이 한 학자만을 위해서 뭐 너무 많은 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서 해겔 르네상스가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주워 들었는데. 해결하면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정반합밖에 몰라요.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아니 뭐 탄생 몇 주기, 뭐 서거 몇 주기, 뭐 이런 시즌인가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상관없이. 같은데 예, 해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반합이 해결이에요? 예, 나 몰랐네. 아, 변증법. 예, 그런 변증법. 예, 예. 아, 이거 편집해야겠다. 아, 무식이 너무 드러났어. 네. 어쨌든 요즘은 해결책이 나오면 좀 예, 좀 그러고 있다. 구하려고 네. 하는 편입니다. 네. 산책님은요? 저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조지 오웰의 1984가 나오면 그 1984의 표지가 새롭게 다 이렇게 리커버. 바뀌면 리커버가 되면 이제 사려고 하는 편이에요. 진짜요? 네, 그렇고 또 하나는 안셀름 그린 책은 신간이 나오면 거의 사는 누구예요? 거예요. 그 복종에 반대한다. 아니. 아닌가? 그 사람은 다른 거 그륜이어가지고 헷갈려. 아르노 그린인가 그래요. 아르노. 죄송해요. 이것 좀 편집해 주세요. 네. 누구 맘대로. 네, 혼자는 편집 안 해주신다. 혼자는 죽을 수 은근히 없어. 편집 안 해주세요. 이렇게. 가톨릭 신부님이신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익숙했구나. 이름이. 네네네. 그래서 그분 책은 살려고 합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어서 일단 두 명 생각나는데 일단은 지금 생존하신 분은 김승섭 교수님은 아픔의 길이 되려면 그분은 나오면 뭔가 이거는 소장각 이거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생존에 있다는 게 너무 젊은 분. 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신학자인데 헤르만 바빙크라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자. 그 신학자 책은 저도 약간 이게 다 약간 개혁주의 이렇게 신학. 네, 약간 이게 다 모으는 그런 느낌이 좀 이제 있어서 살아 있어요, 그분 아직?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Sorry. 김석 선생님이 생존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 네. 하늘나라에 계시겠죠. 네. 바빙크 형님 듣고 계시죠? 이렇게? 붉은 PD님은요? 예, 저는 저도 이렇게 꼭 나오면 챙겨보는 작가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제가 가져온 책에 정유정 작가. 네. 잠깐만, 내가 딱 했을 때 이렇게 딱 맞춰줘야 네, 돼. 네, 그러게 다시. 네. 뭐야? 하드커버 진짜? 있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버전이에요? 예, 일단 제 책을 소개하면 네. 정유정 작가의 신간 지니이고요. 이제 왜 지금 갑자기 이분들이 술렁거리셨냐면 지금 윤희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거 뭐라 그러지? 무선판. 뭐라 그러죠? 무선판. 네, 소프트 그런 커버. 책인데 제 거 이제 하드커버. 그래서 1세입니다, 1세. 1셀만 하드커버였어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산 거지. 쉽게 말하면. 네. 하드커버랑 소프트커버랑 가격 사인- 같아요.
우와. 이거 진짜 사인 아니죠 이거? 이게 복사입니다. 진짜 사인 복사죠? 복사예요? 네. 아니 요즘 이렇게 근데 찍어요? 프린팅이요, 오자마자 프린팅. 사인해 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교보에서 잠깐만요. 사인해왔던 것 같아요. 거기 가진 않았는데. 네. 진짜 프린팅이 사인 아니네. 아니에요? 진짜 사인이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일절을 다 하셨나 보다. 어머. 이게 지금 요새는 이거 다 프린팅 하진 많이 않겠지. 하거든요. 네. 유발하라 이런 사람들 프린팅 다 해요. 근데 이거는 뒤에 번졌네요. 이렇게 보니까 쓰지 아닌가? 아니, 이게 일세를 헷갈리고. 엄청 많이 찍는 작가기 때문에 다 쓴 건 아닐 테고. 아 그러면은 근데 뭐 어쨌든 한정판이 들어온 거죠. 근데 직접 쓴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번지. 일세만 아마 하드커버가 찍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드커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는 저도 하드커버 좋아하는데. 1세가 5월 27일인데 저 10세거든요. 에? 저 10세예요, 10세. 벌써 10세예요? 예. 이게 약간 와. 그 전문용어로 쇠가름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럴 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는데. 이제 초판이 요새는 막 1000부, 1500부, 2000부, 2500, 3000부 되게 줄었어. 옛날에 5000부 막 네. 안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3000부, 5000부 그렇긴 이상이다. 한데. 그러면 이제 2000부, 2000부, 1000부 이런 식으로 쇠가름을 합니다. 1세, 2세, 3세. 근데, 네, 이제, 그걸 뭐 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정유정 작가는 기본적으로 네. 그 그럼요. 나오는 작가기 때문에 네, 그러진 그렇죠. 않아요. 세 걸음은 아닐 거예요. 네, 약간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1세 한 네. 최소 5,000부, 10,000부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부 찍었을 것 같아요. 네, 만부. 만부 네. 봐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커버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연두색 그쵸? 네, 그 눈동자 느낌. 네. 눈동자죠? 그 전에 막 7년의 밤 이런 건 항상 뭔가 이렇게 굉장히 무섭고 맞아요. 표지 다크하고- 디자인만 다크하고. 봐도 네. 저는 이게 섣불리 손이 안 가는. 저거 뭐지? 저거 약간 이렇게 저런 거 좋아하는 호러 저런 거 좋아하는 저런 사람들 만든 거. 저는 이제 1도 몰랐을 때도 뭐 무슨 제목이 몇 권 유명한 책들이 막 7년의 밤. 7년의 밤 있었고 또 28. 있고 또 뭐 진화들 종의 기원. 종의 기원. 음. 그리고 제목인데 표지 디자인이 굉장히 이렇게 섬뜩한 그렇죠.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전반대. 그 세 개가 이제 스릴러 3부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표지 색감도 굉장히 뭔가 좀 따스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 책 굉장히 이제 따스한 책이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초반 마케팅 어구도 그런 거였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그 좀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 말씀을 드리자면 정유정 작가가 사실 스릴러만 쓰는 작가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분의 그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요게 이제 그 세계일보 문학상인가 요게 거기에 이제 당선작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정식 등단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거는 티네이저들이 나오는 성장 소설이에요. 굉장히 요란 시끌벅적하고 에너지 막 충만한 막 B급 유머도 좀 B급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유머도 되게 충만한 그런 책이고 내 심장을 쏴라 뭐 이런 책들까지 다 사실 그런 반열에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7년의 밤이 갑자기 또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정유정의 그 작품 세계는 두 축이 있어요. 그 성장 소설 같은 느낌의 그런 좀 밝은 계열의 책이라고 이것도 좀 밝다고 하기엔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리고 이제 하나는 최근에 나왔던 그 쭉 나왔던 3부작 아까 뭐였죠? 7년의 밤. 종의 기원. 28, 종의 기원 뭐 이런 것들은 다 다크한 스릴러인 거죠. 그럼 이건 성장 소설인가요? 예, 이제 성장 소설이라고 장르적으로는 성장 소설은 아니지만 다크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네네. 굉장히 따뜻한 그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고요. 7년의 밤부터 입덕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읽었으면 아니 어떻게 정유정 작가가 이런 책을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그럴 수 네. 있는데 사실은 네, 그런 작가만은 맥락은 아니다. 있는 예, 뭐 작가 그런 거를 좀 네.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제목이 이게 그냥 이렇게 오디오로만 지금 들으시면 그냥 진이 이럴 수 있는데 음. 진이 콤마 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죠? 진이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이진이거든요. 아. 네, 이 사람은 그 침팬지 사육사예요. 아.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오래전부터 이 네. 사육사를 해가지고 진이는 보노보 아세요 혹시? 네네네. 번호가 뭔가요? 그 그 번호보요? 아니. 저는 인터뷰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보노보를 잘 모르고 그냥 어렴풋이 그 영장류 그 침팬지랑 비슷한 그냥 종이었라는 것만 저도 그냥 알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보노보가 없어요. 동물원에도 네, 현재.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제 보노보 암컷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랑우탄, 침팬지, 원숭이 이런 과. 류인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네.
영장류 맞죠? 유인원 그 영장류라고 할게요. 네. 이제 그 보노보가 가장 인간 빼고 가장 그 고등으로 진화한 것은 이제 보노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줄거리 이야기는 좀 물론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하는데 네네. 약간 이건 SF 판타지라고 SF는 아니지. 판타지 소설이에요. 네. 장르적으로는 네. 그런 요소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 사육사 이 진이가 이제 이 진이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좀 겪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진이 사육사의 영혼이 진이에게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판타지적인 크로스 그 약간 크로스는 아니에요. 크로스는 아니에요? 크로스는 아니지만 예. 이게 다 설명드리면 이게 또 네, 스포가 될 수 소설의 있으니까. 네. 묘미가 좀 떨어지는 맛이 네네네, 있어서 네. 네.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정유정 작가의 첫 판타지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판타지는 없었거든요. 이게 또 판타지가 또 가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면이 판타지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인간이 비과학적인 보노보 거니까. 몸에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주인공을 이제 주인공 동물을 침팬지로 설정하려고 그랬대요. 네. 예. 근데 침팬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성향이 되게 남성적이고 공격적이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정유정 작가가 이번에는 무조건 여성 주인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침팬지로 풀어나가는데 너무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유정 작가가 되게 또 그 유명한 거는 뭔가 자기의 소설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 조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해요. 전에 우리 인터뷰 좀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거기서 나 지승호 작가 인터뷰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하던가. 예. 예. 거기에서도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결국에는 보노보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노보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것도 공부를 또 막 하신 도움을 거구나. 또 청하고 일본 영장육센터 가서 막 그거 보고 오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에서 굉장히 감동했는데 어떤 지점이요? 제가 이제 책은 다 읽지 않고 네. 그 채널 S에서 인터뷰한 그 기사를 봤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보노보가 없으니까 일본으로 가서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정유정 작가가 일본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노보가 이제 정유정 작가가 어쨌든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니까 침팬지였나? 막 너무 흥분하면서 그 가림막을 막 주먹으로 치고 굉장히 이제 난폭한 행동을 보였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막 달래거나 먹이를 주어서 좀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저 모습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게 진짜 내추럴한 모습이다. 그걸 한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총 6개월 정도 자료 수집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보노보의 눈동자를 봤을 때의 경험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실제로 자료도 굉장히 오래 또 집중도 있게 하시는구나. 그 모습이 좀 감동적으로 네네. 다가왔어요. 맞아요. 원래는 사실 그러니까 그 종의 기원이 나오고 나서 쓰려고 했던 작품이 이게 아니었대요. 원래는 바다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이게 뭐 나중에 이 제목이 그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제목으로 한 SF 판타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 책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책을 준비하면서 했던 자료 조사는 뭐 물리학 뭐 이런 거를 공부했어야 됐대요. 나중에 저도 이제 인터뷰를 쭉 봤는데 그 지승호 씨가 또 인터뷰를 한번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막 물리학 책 막 이런 과학 책 정말 안 읽히는데 너무 그냥 막 읽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딱 자료조사차 준비해놨던 마지막 책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읽으려고 또 폈는데 거기에 이제 버트런드 러셀 들어보셨죠? 철학자. 이 철학자의 한 문구가 그 책에 인용이 돼 있더래요. 근데 예. 그 문구를 딱 보고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 영감을 좀 얻었달까? 야. 문장 읽어드리면 시간의 어떤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구를 보고 갑자기 이걸 접습니다. 뭐 약간 그런 인더 비기닝 태초에 이런 건가? 인더 비기닝? 아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약간 뭐 태초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어떤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뭐 굳이 이걸 설명하자면 시간의 어떤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그 뭐랄까 시간 경험
경험이 너무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어떤 무에 이른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닐까요? 나 뼛속까지 신학도여가지고 아 그럼 뭐가 떠올려졌어요 그러면? 전 태초에 막 인더 비기닝? 네. 창세 전 막 이런 거.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어쩔 되게 그 안티기독 그 무신론자였는데 아무튼 네. 그렇군요. 근데 그거랑 지금 이 책이랑 어떻게 연관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왜냐면 궁금해지네. 네,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이분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기본적인 뭐랄까요? 소설가마다 작가들마다 자기가 쓰는 스타일이 다 있겠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뼈다를 잡고 주인공을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기간이 거의 막 1년이 걸릴 때가 있대요. 근데 1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 이름을 설정하고 뭐 캐릭터를 설정하고 기본적으로 대강의 구도 이런 거 형성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 책은 하루 만에 이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뭐,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아니, 이걸 했다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인터뷰 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네. 굉장히 치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장시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네. 본인도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원래 이 바다에 갇힌 사람들 이 책을 하기 위해서 했던 자료조사만으로도 출판사에다 엄청 막 해가지고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이미 엄청난 지원을 받고 막 미안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책을 갑자기 다른 책에 쓴다고 하면 얘네들이 미안한데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이런 심정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강렬하게 사로잡힌 거지. 근데 지금 스타일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끌어오르면 멈추지 않는 분인 거죠.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이 책은 이걸 그냥 한마디로 이 책을 요약해보자 라고 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뭐지? 이분의 인터뷰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이분의 책의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작가님의 어머니의 죽음이거든요. 그 어머니 이 책에서요 아니면 모든 소설에? 그 작가님한테. 그리고 그게 되게 묻어나 있어요. 맞아 인터뷰 에 얘기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상처고 물론 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엄마의 죽음이 그 작가님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고 아까도 이제 그 인터뷰집을 쭉 보니까 상처가 아물 수 있냐? 상처는 가끔 좀 이게 상처가 좀 그러니까 아문다는 것도 아니고 좀 잊혀지 하다가도 다시 갑자기 확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거지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거냐?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좀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도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그 것으로 이제 절정을 이루거든요. 이 책에서 그 부분을 딱 읽으면 이분이 자기 이야기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삶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삶이라는 게 결국 죽지 않은 상태 정도지 너무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저는 좀 저의 감상은 좀 그랬고 이분도 실제로 이제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났다 이러면서 삶이란 게 사실 별게 없고 죽음은 의외로 가깝고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면 그래도 사는 게 낫다. 그걸 꼭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전의 소설들과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특히 종이기원 같은 종이기원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의 내면을 완전히 깊이 천착해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내면을 완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풀어낸 거거든요. 근데 왜 제목이 종이기원이에요? 그런 느낌이겠죠? 사이코패스라고 했을 때 전혀 다른 종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 사이코패스의 악이 사실은 그 사이코패스만의 악이겠냐. 인간의 악이 그들의 악과 구별이 될 수 있을까? 그 깊이 들어가면? 뭐 약간 그런 느낌. 네네.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보고 싶고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약간 무겁게 이야기했지만 소설 자체는 되게 경쾌하고 유머가 되게 가득해요. 네. 읽는 재미도 굉장히 좋고 그 이분이 쓰신 에세이가 하나 있거든요. 히말라야 환상방황이라고 자기가 히말라야 여행 가서 쓴 그런 일기 같은 걸 토대로 이제 에세이를 썼는데 진짜 재밌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주로 이제 그래 에세이 가면 작가들이 그런 히말라야 가서 에세이 썼다고 하면 되게 막
뭐랄까 하늘에 올라간 구름에 네. 올라간 듯한 그런 글 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은 네팔 어디 식당에서 뭘 먹었는데 이 음식은 나한테 너무 안 맞아서 속이 다 뒤집어졌고 그런데 속이 다 뒤집히고 나서 1시간 지나니까 다시 음식이 먹고 싶은 나를 봤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다음 날은 뭘 먹지? 막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그래 그냥 에세이가.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빛나는 순간이 있죠. 또 제가 그 보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그 이분 남편이 소방관이시거든요. 네. 항상 이제 그 초고가 나오면 남편이 보여드린대요. 그래서 이번 소설도 그렇게 했대요.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럼 조바심이 나겠어요. 재밌다고 말해라. 재밌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쭉 보더니 결말쯤에 가면 너무 좋아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더래요. 이번 소설은.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막 굳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정유정의 그 서사는 그 내면에서 그게 그 절정에 오르는 게 아니고 다 외부 사건들이 서사를 만들어내는.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내적인 동기 요인의 그 변화로 인해서 절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사건이 터지고 막 그러면서 그 극복해 나가고 특히 처절하게 그걸 만나면서 그걸 좀 극복해 나가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서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건데 이 남편이 그걸 읽고 나서 아니 근데 이 소설은 안에서 뭔가 좀 이야기가 돼야지 자꾸 이렇게 밖에서 하고 갑자기 추격전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더래요. 그래서 작가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가 뭘 알아? 막 뭐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너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이분이 잘하는 게 이제 결국 또 추고를 다 뒤집고. 근데 왜냐면 이게 절정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복선을 또 다 붙여야 되고 이러니까 다 그냥 갈아엎고. 아무튼 그랬다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제가 웃겨가지고 제가 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날 남편 출근하고 나서 하루 종일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승호 작가랑 한 인터뷰인데 약간 반말체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요란한 절정을 만들었다. 외부의 사건으로 절정을 만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던 거지. 내면의 이야기를 가지고 절정을 만드는 것이 나로서는 처음이었던 거야. 그걸 하려면 앞부터 다 고쳐야 되잖아. 복선 깔아놓은 것을. 드러내기만 해서 되지도 않고 날마다 노트북을 보고 앉아서 한숨을 쉰 지가 3주. 술 마시고 개병 떨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12장을 딱 보면 처음에 1인칭 주어가 확 전복이 되잖아. 막 이러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확실히 좀 전작과 물론 초기작들과 좀 닮은 면이 있지만 확실히 전작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작가들도 고민이 많나 봐요.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이 책은 정말 정유정의 소설이야 라는 거를 만들고 싶었대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등단하고 나서. 근데 그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성공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연구해서 자신만의 그걸 문체든 뭐든 다 문장이든 서사의 어떤 흐름 방식이든 이런 걸 자기만의 스타일과 이런 걸 구축해낸 거죠. 근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롯이 이야기에만 집중해서 처음 그렇게 쓴 소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사실 한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가 담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맞아요. 실제로 자연스러운 첫 번째 여성 주인공이에요. 이분의 소설에서. 왜냐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무래도 좀 그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서사의 특징이 있다 보니 남성 주인공이 좀 더 맞기도 했고 여성 주인공을 하면 자기가 자꾸 자기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게 항상 자기는 그랬는데 이번 소설에서는 그냥 자기 모습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약간 쓰는 면도 좀 있대요. 이 주인공의 이 작가를 좀 닮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뭐 어쨌든 독자들은 좋게 읽었다는 평들이 많으니까 자기는 이제 좀 이거에서 좀 족쇄를 벗은 것 같다. 다음에도 여성 주인공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정유정의 작품 세계는 이제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게 좀 저는 개인적인 팬으로서는 좀 기대가 되고. 질문이요. 붉은 PD님, 정유정 작가님 작품 이렇게 좀 애정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7년의 밤을 통해서 처음 네네. 접했거든요.
7년의 밤을 읽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한국에 이런 작가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전작을 다 봤어요. 음. 전작이래봤자 아까 그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당선작하고 그다음 이제 내 심장을 쏴라 그게 있었죠. 7년의 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 특이하다.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28 그게 나왔고 그다음 이제 종의기원이 나왔던 거죠. 7년의 밤이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오래돼서 그 충격의 강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7년의 밤이 제일 1순위고요. 네. 지금까지는 글쎄요 뭐 지금 최근에 읽어서 아무래도 좀 이 책이 두 번째로 올라오는 것 같고 저는 종의기원 읽을 때 좀 힘들긴 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이코패스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니까. 네. 28은요? 28도 좋았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 예. 근데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네네. 뭐 말이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리액션이 강한 사람이 아닌데 책을 보다 이랬어요. 28은 읽다가 어느 장면 때문에. 네. 저는 7년의 밤만 읽어가지고 그 그 다음에 뭘 읽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뭐든 읽어도 전 상관이 네.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근데 좀 가볍게 읽고 싶으면 앞에 그 두 편이 네. 저는 괜찮은 것 같고 가장 하드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종의기원이죠. 종의기원 읽어봐야겠다. 네. 혹시 뭐 보태실까요? 다윈의 종의기원 읽으신 거 아니죠? 찰스 다윈이요? 네. 아니요. 이정모 관장님 이정모 관장님 책 나오면 다윈 읽으려고요. 책 쓰신다고 하셨는데 다윈 책 나오면 그냥 그걸 읽으려고. 네. 근데 오늘 불금 PD님 되게 정말 이렇게 애정하는 게 너무 드러나는. 네. 어쩔 수 없 정말요. 굉장히 밝게, 굉장히. 정유 작가님이 이걸 들으실 수 있다면.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언젠가 제가 정유정 작가님 한번 인터뷰 네. 어. 저희도 문제법 올릴 할 수 수 있죠.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자신감 있게 하라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인터뷰. 아멘. 책 내고 3개월 동안 프로모션 하신대요. 홍보 활동하고 아. 그리고 홍보를 딱 접고 다시 그 다음 작품 구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뭐 메일이라도 보내보시죠 뭐. 왜 좀 더 크고 나요? 좀 그래도 한 지금 컸는데요? 지금 이미 컸는데? 아무튼 여름에 되게 어울리는 또 소설들이고요. 정유정 작가의 소설들은 이번 여름에 또 휴가 때 뭐 읽지 이런 생각 혹시 드신다면 정유정 작가의 지니 좀 스릴러 힘드신 분들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소설이니까 봤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문턱이 낮은 책인 것 같아요. 정유정 작가의 책 중에. 네, 오늘 나 혼자만 계속 떠는 것 같아. 힘들어. 네, 오늘은 제가 골랐던 정유정 작가님의 지니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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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습니다.